그렇다면 한현희 선수가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옆구리 선발 투수인 만큼 어떻게 공략하는지가 한현희 반등의 열쇠로 보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 클래식 김창덕입니다. 롯데 유니폼을 입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섰는데 역시 롯데 관련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겠죠? 당분간은 롯데 관련 영상을 만들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저도 정말 예상을 못한 FA 영입이 터졌습니다. 유광남과 노진혁의 영입이 롯데의 이번 스토브리그 마지막 영입일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1월 17일 날짜로 롯데가 전격 한현희를 영입했다는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한현희의 고향이 부산이고 원 소속팀인 키움 히어로즈와의 계약이 좀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롯데행을 점치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현희의 롯데행 자체는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놀랄 일은 모두가 예상했던 한현희의 영입 방법이 사인앤트레이드가 아닌 단순한 FA 영입으로 결정이 됐다는 부분인데요. 롯데는 그렇기 때문에 A등급인 한현희의 영입에 대한 보상 선수를 키움에 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적은 출혈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요. 과연 이런 부담감까지 안고 한현희를 영입한 배경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저희가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롯데가 영입을 한 건 결국 다른 구단과 달리 한현희의 반등 가능성에 베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A등급 보상선수 유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한현희가 반등에 성공한다면 고점이 굉장히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A등급이건 B등급이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선수이기는 합니다. 당장 2021년 도쿄올림픽 국가대표에도 한현희가 선발이 됐었는데요. 이 올림픽이 불과 2021년 2년도 안 된 시점에서 치러진 올림픽이고 그 당시에 KBO가 고르고 고른 명단에 한현희가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한현희 선수가 이 시기에 폼만 회복을 해도 롯데 같은 경우에는 보상 선수가 전혀 아깝지 않은 영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현희 선수의 나이 역시 93년생으로 FA 투수치고 굉장히 어린 편에 속하고요. 실제로 한현희 선수가 좋았던 시기를 살펴보면 2018년에 선발 투수로 활약을 하면서 11승을 거뒀고 그 다음 해에는 키움의 불펜이 조금 부족하자 불펜 투수로 스스로 보직을 옮겨 24홀드를 기록했습니다. 이 부분은 달리 말하면 당시 폼이 좋을 때 한현희는 선발로 뛰면 10승을 올릴 수 있고 불펜 필승조로 뛰면 20홀드 이상을 올릴 수 있는 마운드의 만능 열쇠와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선수인데요. 이 정도의 선수면 사실 보상 선수가 아까운 수준이 아니죠. 더군다나 한현희는 지금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93년생의 어린 나이와 좋은 커리어에 비해서 굉장히 싸게 영입을 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3+1년 총액 40억의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이 보장액만 18억이고 옵션 금액이 22억인 계약인데요. 보장액보다 옵션이 더 큰 선수에게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선수 입장에선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는 계약인데 이런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한현희가 지금 저점에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롯데는 반등을 하면 좋을 자원을 굉장히 싼 값에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구단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키움을 포함한 다른 9개 구단은 한현희가 지금 최저점이 아니라 여기서 더 뚫고 내려갈 지하 바닥이 있다고 평가를 한 부분이고 롯데는 지금이 최저점이고 얼마든지 반등을 할 수 있다고 평가를 한 부분입니다. 양쪽의 입장 차이가 다르죠. 아무래도 한현희 같은 경우는 최근 기록이 좋지 않은 편에 속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도쿄올림픽에 뽑히고도 올림픽에 가지 못했던 개인적인 자기관리 이슈도 분명히 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한현희 영입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한 다른 구단의 입장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정답을 알 수 없습니다만 양측의 의견은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한현희가 반등을 할 수 있는 몸 상태는 될까? 그런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수의 몸 상태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는 구속입니다. 물론 구속이 모든 걸 나타내는 부분은 아니지만 선수의 구속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만 봐도 선수가 현재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알 수 있는데 한현희 선수가 좋았던 2018년과 2019년의 평균 직구 구속 그리고 2021년과 2022년의 평균 패스트볼 구속 이 부분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속이
기록이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불펜으로 뛰었던 2019년이 가장 구속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선발로 많이 뛴 2021년과 2022년에도 2019년에 비해 그렇게 구속이 떨어진 부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발로 뛴 2018년에 비해 최근 평균 페스티벌 구속은 더 올라갔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 현재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한현희 선수가 살이 찌거나 자기 관리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어디 아프거나 부상에 대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선수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규모를 봤을 때는 롯데는 굉장히 길게 보고 한현희를 선발 투수로 영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걸린 옵션만 봐도 퀄리티 스타트 개수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역시 한현희를 계약 기간 동안 선발 투수로 활용하겠다는 롯데의 의도가 엿보입니다. 또 2023년까지는 선발진에 박세웅 선수가 있지만 2024년에는 이 선수가 입대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시기에 박세웅 선수를 대신할 카드로 한현희 선수를 뽑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한현희 선수가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선발로 긴 이닝을 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할 텐데요. 역시 옆구리 선발 투수인 만큼 좌타자를 어떻게 공략하는지가 한현희 반등의 열쇠로 보입니다. 이 숙제를 풀 열쇠로 한현희는 2022 시즌에 스플리터를 장착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플리터를 굉장히 많이 던지기 시작한 시즌인데요. 그 덕에 2021년에 비해서 좌타자 상대 피안타율을 줄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아직은 미완성에 가까운 이 스플리터를 제대로 다듬는다면 2023년에는 한현희가 더 좋은 활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롯데와 스플리터는 굉장히 궁합이 좋은 구질이죠. 롯데의 에이스인 박세웅 선수부터가 스플리터를 굉장히 잘 활용한 선수고 불펜 필승조의 구승민, 김원중 이렇게 스플리터를 결정구로 사용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한현희 선수가 스플리터를 장착하고 다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 포수진 역시 스플리터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익숙함이 있기 때문에 한현희 선수의 장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계약의 정답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한현희를 영입하지 않은 다른 팀이 정답이다. 아니면 한현희를 싸게 데려온 롯데가 정답이다. 이런 부분을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정답은 한현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한현희가 반등에 성공해 불과 1년 정도 지난 2021년 도쿄올림픽 국가대표에도 선발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롯데 입장에서는 보상 선수나 계약 규모 같은 부분이 전혀 생각이 안 날 만큼 굉장히 좋은 영입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한현희가 반등에 전혀 성공하지 못하고 2022 시즌만큼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인다면 롯데는 공연히 보상 선수만 내준 그리고 돈만 쓴 헛된 영입이 될 수 있겠죠. 이러면 롯데가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답은 이 FA 영입에 대한 승자는 한현희 본인이 만들어 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현희가 잘했던 시즌 자체가 롯데가 최근에 영입한 김상수, 윤명준, 차우찬 이런 선수들처럼 나이가 많거나 잘했던 시즌이 굉장히 오래전이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나이도 충분히 어리고 잘했던 시즌이 불과 2021년 엄청 최근이기 때문에 한현희 선수가 충분히 반등에 대한 가능성은 가지고 있는 선수긴 합니다. 이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내는가 하는 부분은 역시 본인에게 달려있다고 보고 있고요. 롯데 입장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은 한현희 선수가 계약을 앞두고 팀을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스스로 9kg을 감량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니 2023 시즌에 그가 보여줄 모습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 클래식 저희가 긴급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로 항상 이런 컨텐츠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해 주시는 부분까지 저희가 항상 참고해서 잘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한현희 선수의 보상 선수를 예상해보는 그런 컨텐츠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클래식 김창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